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의와 법치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 위에 서서 여러 말을 변호사를 통해 쏟아냈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겠다며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인데 그랬다면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발부해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심사에 앞서 똑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 역시 영장이 정상적으로 발부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를 고려해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선 윤 대통령 측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 하듯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권력자라서 더 피해를 본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저지른 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군사작전에 비유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하지만 관련 법엔 영장 청구 시각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 정당한 수사 절차를 군사작전에 비유한 것 자체가 궤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엔 사법체계 탓을 하며 비껴갔습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법체계가 엉망으로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라서 수사 과정에서 더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신변과 안전 문제가 있는데도 당사자와 조율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이런 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력자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공수처가 무작정 성탄절, 일요일에 출석을 요구해놓고는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휴일에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대통령 경호와 보안을 위해 청사에 출근자가 적은 날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계속해서 궤변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팩트체크해 볼 만한 주장이 많은데 우선 이거부터 따져보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일단 윤곽근 변호사는 이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경찰이 편법으로 우회를 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아닙니다. 영장 청구 과정은 적법합니다. 네. 이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내란 사건으로 이번 12.3 내란 사태를 규정하고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쪽에서는 공수처가 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 윤곽근 변호사는 이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며 법 규정,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 사건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 다만 범죄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형사소송법의 관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 이 피의자의 주소 또는 현재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할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에 있고 이 용산구를 관할로 두는 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면 법원이 관할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영장 쇼핑이고 절차상 문제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틀린 주장입니다. 네, 박 기자와 따져본 대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이걸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져가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까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전 윤곽근 변호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따져보면 권한쟁의 심판은 일단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권한쟁의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행정기관끼리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체포가 됐을 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해서 이 체포가 적정한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고검장 출신의 윤곽근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네.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이런 불법적인 또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자, 영장 청구가 불법적이다. 그리고 영장 발부도 따라서 불법적이다라는 주장. 일단 법원 출신이시니까 예, 먼저 말씀하시죠. 저 윤곽근 변호사의 저런 주장은 그 체포 심사를 하는 담당 법관한테도 제출이 된 것이고요. 그것에 관해서 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늦어졌는데 다 결론적으로 다 종합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한번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있으면 체포 적부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그것은 피의자의 권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여타 체포영장보다 심리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30시간 이상 했죠. 그렇죠. 하루 반 만에 나온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다 보니까 평소에 다른 체포영장보다는 검토할 사항을 다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특히 통상 공수처에서 청구하는 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접수했는데 왜 이번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포 대상의 주거지가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윤곽근 변호사가. 근데 그 이미 법률가이고 검사까지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들을? 근데 그게 공수처는 우리나라에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를 어떤 지역별로 관할권을 나눠 갖고 있는 다른 검찰청이나 뭐 경찰서하고 좀 헷갈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하등의 문제될 바가 없고요. 서부지법에 접수하고 청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피체포자의 주거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 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제 절차는 있다. 다만 전혀 불법적이지 않고 적법한 절차로 발부가 됐다라는 말씀이고. 아니 그리고 저게 예.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집행을 법원에서 거부할 발부된 사유도 안 된다. 거기 때문에. 예, 예. 예.